전일 그래도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시장 상승을 이끌었고요. 장 마감을 앞두고 국내 증시는 또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시장이 연일 하락을 했던 만큼 전일 시장의 반등이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기는 했는데요. 전일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특징주들과 함께 시장 흐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제 특징주들 얘기를 하나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먼저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이 전일 시장에서 상한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현대차와 LG화학이 공동으로 이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이제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모멘텀이 됐는데 좀 실질적인 수혜가 정말 있는 종목인가요? 네, 일단 폐배터리 이제 앞으로 중요하죠. 이쪽에 대해서 정부가 미리 신경 쓰면서 이제 특례 승인을 했는데 LG화학과 현대글로비스, 여기서 또 글로비스 형님 또 나오십니다. 네, 요즘 최근에 호재 만발이죠. 주가 흐름 너무 좋아요. 네, 그런데 저는 팔고 어제 현대차를 샀습니다. 네, 앞으로 또 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 파워로직스가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배터리를 재활용하면서 나오는 그 안에 있는 에너지를 또다시 저장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해서 현대차와 손잡았던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어제 주가가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근데 요즘 또 이 2차 전지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폐배터리 관련된 얘기가 많은데 그중에서 새롭게 부각받은 약간 중소형주 개념 쪽에서 어제 시장이 반응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회사 매출을 보게 되면 카메라 모듈이 거의 80%가 넘게 차지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저가형 카메라 모듈 쪽에서 어느 정도 변화가 나와서 움직이는 쪽에 무게를 뒀다가 나머지 배터리 팩이나 지금 얘기 나오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실적 관련된 쪽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대감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파워로직스를 바라보는 부분들은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부분이 좀 더 크다라는 쪽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어제 상한가 강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추가적인 반발의 영역이 나올 수 있는 쪽, 그러니까 즉 약 한 9,300~400원 정도까지는 추가로 열려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쪽까지 들어오게 되면 아직 실적 개선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관점 쪽에서 조금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관련돼서 그래도 좀 큰 회사들이 이 폐배터리 관련된 쪽에서 계속 관심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고려아연이 또 눈에 띄고 있고요. 또 예전에 차장님께서 얘기하셨던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비상장 쪽에서 몇몇 회사들이 관련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쪽도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워로직스 외에도 좀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더 다양하게 있는 거군요. 앞으로 더 다양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봐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관련된 사업에 대한 성장성은 이제 시작일 수가 있겠죠. 아직 이제 전기차 시장이 커갈수록 또 하나의 섹터 쪽으로, 즉 폐기물 소각 관련된 쪽도 같이 커지는 것처럼 이 부분도 같이 영향을 받아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워로직스 저희가 첫 번째 특징주로 만나봤고요. 앞서서 이제 현대글로비스, 현대차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대모비스 얘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일 일단 현대차 그룹주들의 주가는 엇갈린 희비를 보였습니다. 그중에 이제 정의선 회장 취임과 함께 지배구조 개편 이슈로 최근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는 게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또 현대모비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대모비스를 오늘 좀 살펴볼게요, 차장님. 요새 그 글로비스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사실 이거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의선 이제 부회장에서 이제 회장 체제로 되면서 이게 또 가속화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현대글로비스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분을 워낙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가 올라갈수록 되게 유리한 거죠. 정의선 회장 입장에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확대 해석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지배구조와 전환과 관련된 이제 이슈들이 계속 증폭이 되고 있는데 어느 곳도 다 하나 확정된 게 없고 시장에서 또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소설도 너무 난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투자하실 때 그런 부분들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 전혀 새로운 뉴스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가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배경에 대해서 좀 논란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엔진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까지 엄청난 빅백스를 할 필요가 있었느냐. 왜냐하면 지금 당장 엔진이 결함이 생긴 게 아니라 이제 최대 2038년까지인가요? 그때까지 이제 그 엔진 손실에 대해서 미리 지금
다 충당금을 쌓아놓은 지금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애널리스트든 투자자분들인들 어제 같은 경우 뭐 엄청난 뒤통수를 맞아버린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고 뭐 작년에 이미 또 구두로 좀 약속을 했는데 그걸 어겼기 때문에 이건 뭐 신뢰도에 큰 상처를 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개발돼서 이제 신차에 출시된 그 신형 엔진도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신형 엔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앞으로 또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보통 이제 10만 킬로가 넘어가면 이 주행 거리가 그때부터 엔진에 조금씩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평균치를 내보면 지금 한 5만 킬로 정도씩은 다 운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결함은 없는데 나중에 정말 또 10만 킬로 넘어갔을 때 이번에 세타2 엔진처럼 이런 일들이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신뢰도에 큰 충격을 줬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는 조금 당분간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실적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좋죠. 이 사이클 자체는 내년까지는 되게 좋아지는 그림인데 저도 좀 개인적으로 현대차를 좀 좋아했던 그 한 사람으로서는 좀 아쉬운 좀 상황이 좀 발생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좋은 상황은 좀 당분간은 저는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좀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는 의외로 좀 호재가 될 수 있는 게 AS 이런 이제 결함이 발생하면 AS 부품 사업을 하니까 그런 쪽에서 실적은 좀 좋아질 수 있지만 현대차 그룹 전체가 어쨌든 지금은 조금 소강 상태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내년 1월에 4분기 실적 발표하거든요. 그때까지는 조금 슬로우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 염두에 두시고 지금은 오히려 좀 반등 시 비중 축소 의견 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뭐 글로비스와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 뭐 얘기들이 많은데 지금 주가가 그런 걸 이미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원했던 대로 뭐 그런 시나리오가 안 나오면 주가가 또 크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오히려 좀 지금은 좀 투자에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차장님도 글로비스에 대해서는 일단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고 앞서서 김민수 대표님도 살짝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차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좀 정확하게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지 얘기 살짝 들어볼게요. 네, 글로비스 입장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호재 만발이죠. 지금 쪽에서 호재를 다 끌어안고 주가가 여기까지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더 가기 위해서 뭔가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나와야 될 텐데 일단 여기서 멈칫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역시나 있고요. 의견은 뭐 동일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는요? 현대차는 뭐 말씀드렸듯이 뭐 차장님은 부정적으로 말씀드려도 역시 한 번 사랑은 잘 안 변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보면서 반도체와 자동차는 여전히 앞으로에 대한 수출주의 수탑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대차 그룹주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은 이제 SPC 삼립입니다.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이제 한파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SPC 삼립입니다. 계절 모멘텀을 어떻게 봐야 하나요, 대표님? 네, 앵커님 호빵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네. 겨울엔 호빵이죠. 네, 호빵 많이 먹으면 이렇게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호빵 쪽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뭐 삼립 호빵이죠. 그러다 보니까 겨울 관련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모멘텀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알려진 것보다는 SPC 삼립 구조는 좀 다릅니다. 식자재 관련된 유통이 매출의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제 SPC 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또 브랜드들을 관련돼서 이제 식재료 유통 쪽이 더 강하다는 쪽이고요. 또 하나 빵 쪽에서도 호빵 말고 양산빵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즉 베이커리 쪽이 아니라 그냥 어떤 공장에서 찍어내는 빵 이쪽에 대한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그렇게 되면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맥도날드 같은 경우 이쪽에 저희가 빵을 먹는데 이 빵을 누가 공급하나요? SPC 삼립에서 공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경기와 그리고 계절과 좀 덜 타는 흐름들 쪽에서 매출이 나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 과거 흐름을 보게 되면 좀 밸류가 비싸다.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부채 비율이 한 270%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주가가 장기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반응하는 정도. 그래서 장기 소외주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가 일단 어제 반응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시장에 요즘 보게 되면은 약간 좀 모멘텀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소외주를 찾기에 열풍입니다. 그런 쪽에서 또 하나의 변화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쪽에서 봤을 때 그동안에 보여줬던 고밸류 약간 지금 보니까 시총이 5,700억 정도까지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분들이 반발매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쪽에서 지켜보면서 내년에 대해서 실적 정상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까지 나오게 되면 적어도 지금 주가를 봤었을 때 이게 월봉인데요.
한때 2015년도에 40만 원대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많이 밀렸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40만 원이었을 때가 있네요. 네, 네. 기억은 납니다. 그때 한참 뭐 SPC 관련된 파리바게트의 뭐 우회 상장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 네. 보니까 주가가 움직였었는데 그 뒤로 뭐 6만 원대라고 하게 되면 일단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는 관점 쪽에서의 변화 요인들 생각해 봤을 때는 일단 적어도 한 7만 원대 중반대 정도까지는 한번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시는데 일단 재무 구조는 조금씩 바꿔야 좀 변화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살짝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PC 3립은 또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지 저희가 투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BH입니다. 5G 폰 출하량 급증에 따라서 RF 그리고 안테나 관련 부품에 대한 수요가 클 것으로 전망이 되는 증권가의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SK증권의 나승도 그리고 이동주 연구원이 쓴 리포트인데요. 2021년에는 통신장비와 통신부품이 함께 부각될 수 있는 해가 될 것이라며 5G용 안테나 케이블 FPCB를 담당하는 BH를 최선호주로 제시를 했습니다. 전일 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 매력적으로 볼 만한 종목인가요, 차장님? 예, 뭐 내년이 좀 사실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물론 아이폰 이제 대표 부품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네. 최근에 지금 아이폰 예약 판매도 좀 엄청난 호조고, 뭐 중국에서는 뭐 1초 만에 뭐 130만 대가 바로 이제 주문이 돼가지고 매진이 됐다라고 할 정도로 아이폰 이제 12에 대한 그 기대감이 워낙 좀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나왔던 모델보다 좀 많이 팔리게 되면 당연히 BH 실적에도 좀 좋게 작용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요건 뭐 다들 아는 사실이고 내년이 좀 기대가 되는 게 이제 5G 폰에 들어가는 이제 MMAV를 이제 지원하는 그 5G 폰이 이번에 또 애플 아이폰에도 탑재가 좀 돼 있는데 이제 고주파 영역을 이제 커버하는 그런 이제 그 5G 폰이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그 케이블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걸 MPI 케이블이라고 하는데 퀄컴의 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 MPI 케이블을 이제 내년부터 좀 납품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채택이 되면서 내년에 5G 폰에도 이 MMAV를 좀 지원하는 폰들이 앞으로 좀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아이폰부터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삼성폰 뭐 이런 쪽으로까지 채택이 되면 시장 규모가 훨씬 커지겠죠. 그러면 BH도 뭐 내년도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히 5G 폰과 관련된 이제 대표적인 기업으로 뭐 삼성전기, Y소를 좀 꼽는데 거기에 맞물려서 BH도 내년에 5G 폰과 관련된 좀 핵심 종목으로 좀 저는 부상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7월 달에 이게 차트 보시면 한번 7월 10일 날 이제 그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7월 15일이네요. 상한가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거로 이제 이게 내년도 일이다 보니까 그냥 네. 또 흘러내려 버린 거죠. 근데 이제 점점 또 연말이 다가오고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 이렇게 오르는 날 사는 것보다는 최근에 증시가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짜증 나실 거예요. 뭐 내가 네. 가진 종목이 문제도 없는데 단지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 연말에 대한 이제 부담감 때문에 흘러내리는데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종목에 문제 없으면 오히려 저는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흔들릴 때 사시고 어제처럼 이렇게 급등할 땐 그냥 가만히 두세요. 그래서 조금 흔들리는 변동성이 나올 때 오히려 좀 더 그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뭐 중장기적으로 저는 다시 한번 27,000원짜리 간다고 보니까 뭐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내년까지 좀 지속해서 홀딩하는 전략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펀더멘털이 탄탄한 종목들 그리고 내년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을 좀 미리 선별해 두는 작업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조언을 또 차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GS건설입니다. 실적 얘기를 좀 이어가 볼 텐데요. 지난 월요일에 장 마감 이후에 3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매출액은 2조 3,201억 원으로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2,103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영업이익은 전기 대비해서 27%가량 증가를 했고요. 전년 대비해서 12.07%의 증가세를 보여줬습니다. 주택사업 호조에 힘입어서 이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고 전일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대표님. 네, 네. 건설주도 소외주의 반란 2탄이죠. 네, 그런 쪽에서 네.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작년 동기 대비해서 그래도 성장했다, 영업이익이 성장했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안도의 한숨 이런 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워낙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부동산 규제가 상당히 강하죠. 그런 쪽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비용 통제나 이런 쪽으로 인해서 수익성을 맞춰간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환호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건설사 입장 쪽에서는 일단 지금 공급 확대로 나가면서 특히 공급 확대가 주변 쪽이 아니라 돈 될 만한 데 공급을 확대해야 되겠죠. 네. 그럼 이제 대표적으로는 꼽을 수 있는 게 재건축 시장을 확대해야 되는 건데 답을 알면서도 정부가 왜 자꾸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답답한 상황이지만 네. 이쪽에 만약에 관련돼서 공급이 이런 쪽으로 변화 요인들이 나온다 그러면 건설주는 폭등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전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게다가 또 하나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거는 일단 이제 코로나19가 확산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정점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글로벌 전반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가장 좋은 쪽이 SOC 투자입니다. 이쪽에 대해서는 당연히 앞으로 확대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국내 건설사가 해외 수주에 강점이 있는 쪽도 약간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신경 쓰셔야 될 거는 건설기계 쪽입니다. 건설기계 쪽은 앞으로 변화 요인과 함께 충분히 어떤 시장의 주도적인 섹터를 갈 가능성이 내년 상반기에는 분명히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뭐 진성 TC나 그리고 뭐 DY 파워, 뭐 흥국 특히 개인적으로 흥국을 제일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어떤 실적 변화 나오는 거를 꼭 확인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S건설 얘기로 시작해서 예. 또 볼만한 종목까지 김민수 대표님이 짚어주셨습니다. 네, 두 분과 이제 전일 시장의 특징주 오늘은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할지 얘기를 나눠봤고요. 오늘의 관심주 만나보겠습니다. 차장님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오늘 그 반도체 이제 소재인데 어제 좀 움직였지만 그 솔브레인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 종목 요즘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던데요. 예, 근데 주가가 워낙 지금 또 바닥권에 있어서 뭐 부담도 없고요. 네. 일단 이제 계속 저는 반도체 제가 뭐 아까 이제 자동차는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뭐 내년에 현대차에 대해서 뭐 의심하는 건 아닌데 자동차 섹터가 올해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투톱인데 IT하고 자동차 투톱인데 이쪽에서 어쨌든 투자들의 좀 약간의 신뢰도를 상실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대체제로 더욱더 IT 쪽으로 좀 쏠릴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반도체가 좀 핵심 주도주로 계속 부상할 것 같고 어제 삼성전자가 이제 움직여줬거든요. 그 안 좋은 장에서도 위를 이제 열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보면 결국 밑단에서 이제 이런 이제 소재나 장비 업체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하이닉스가 인텔의 그 팩 공장 하나 수주를 그 M&A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 이제 디램이라든가 이 메모리 시장의 또 재편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는 긍정적인 뉴스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소재 업체 쪽으로도 좀 매수세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제 낸드 플래시 소재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관심을 좀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특히 삼성전자가 올해하고 내년에 아마 이 낸드 플래시 쪽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가격 사용도 좀 늘어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이렇게 좀 부진할 때 조금씩 내년을 좀 대비하면서 담아가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가격 전략은 23만 8,500원 정도, 그러니까 23만 5,800원이나 여기 종가 정도에서 한번 좀 사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8만 원, 손절가는 한 21만 원 잡고 한번 너무 짧게 보지 마시고 좀 흔들릴 때마다 좀 모아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브레인 오늘 관심주로 만나봤고요. 저 짧게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네. 그 SK 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어제 리포트를 보니까 이 삼성전자에도 좋고 SK 하이닉스에는 중장기적으로 좋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던데 이건 네.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네. 지금 최근에 미국의 마이크론도 막 급등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낸드 플래시 쪽에서는 삼성이 1등이고 그러니까 일본의 도시바 지금 키옥시아로 바뀌었는데 키옥시아가 2등인데 그 하이닉스는 좀 뒤쳐져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텔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거든요. 근데 그 회사들이 합쳐버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1, 2등 업체는 좋을 수밖에 없는 거. 경쟁자가 줄어드니까. 근데 하이닉스 입장에서 이거 통합도 해야 되고 양수 날짜가 2025년도예요. 아직 좀 시간이 남아 있긴 한데 어쨌든 선두권 업체 입장에서는 이 세 개 회사가 만약에 2개가 되고 하나가 되면 경쟁자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한테 좀 직접적으로 호재가 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뜻이었군요. 제가 궁금해서 살짝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시장 그리고 종목 얘기 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사장님 그리고 페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